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입니다. 오늘은 2023년에 바뀌게 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114에서 정리한 것을 토대로 참고하였습니다. 세제와 금융, 청약, 제도 등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거래 안정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을 제시했지만 후속 입법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안 등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도 쟁점 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 여부가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에는) 세제, 금융, 청약 등 전방위로 부동산 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1월에는 부동산 취득세 과세 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 가액이나 시가 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적용해 왔으나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도 늘고 절세 요건도 까다로워집니다. 먼저 증여취득 취득세에는 시가 인정액이 적용됩니다. 당초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 표준의 개별 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 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지게 됩니다. 여기서 시가 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에 매매 사례 가액, 감정가액, 공매 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입니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 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되면서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양도소득세 2월 과세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2월 과세 적용 기간인 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 금액이 아닌 수중자의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취득 금액은 높이고 양도 차익은 줄어 양도소득세가 절세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증여권부터는 양도세 2월 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어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지게 됐습니다.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산정 기준이 조정됩니다. 5년 이상 무주택자일 경우 5점 배점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됩니다. 기술이나 기능 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됐으며 세부 항목 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습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시, 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주택 청약 신청 자격이 달라집니다.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됐습니다. 또한 미계약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 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 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 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 특례 보증 한도를 확대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만 30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0.02%의 최저 보증 요율이 적용되는 청년 맞춤형 전세 자금 보증을 1억 원 한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 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특례 보증의 한도액을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에서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소득이 적은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내용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이게 됩니다. 판정 기준도 개선됩니다. 평가 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30점 이하는 재건축, 30점 초과 55점 이하는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 보수로 구분하고 있으나 조건부 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점에서 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성성 검토 2차 안전진단을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합니다. 다음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내용입니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분부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됩니다. 근로소득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됩니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지게 됩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전세 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소식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됩니다.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 1.2에서 6%가 아닌 일반 세율 0.5에서 2.7%로 과세됩니다. 과세 표준 12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 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1%포인트 낮아집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이 일원화됩니다. 주택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일원화됩니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주택, 2주택자는 150%, 조정 대상 지역 2에서 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추게 됩니다. 2023년 상반기 중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이 현행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50세대에서 100세대 미만의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개 항목을 기존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됩니다. 입주민의 알 권리와 관리비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 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지게 됩니다. 청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 시세 70% 이하 분양가 플러스 시세 차익 70% 보장하는 나눔형과 임대 후 분양에 따른 선택형의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 공급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세에서 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 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천만원 이하인 청년층이 해당됩니다. 다만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인 약 9억 7천만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간 분양은 면적에 따라 청약 가점제가 개편됩니다. 당초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추첨제가 신설됩니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습니다. 이에 규제지역 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하고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형 면적 전용 85제곱미터 초과는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습니다. 가점 50%, 추첨 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 80%, 추첨 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 대상 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 30%, 추첨 70%에서 가점 50%와 추첨 50%로 각각 조정됐습니다. 반면 비규제 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됩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 40%, 추첨 60%, 85제곱미터 초과는 추첨 100%를 적용합니다. 보유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생활안전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 왔던 별도의 대출 한도 2억 원을 없애고 기존의 LTV, DTI 내에서 대출을 관리합니다. 2022년 12월 1일 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됨에 따라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또한 허용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보증 한도는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대상입니다. 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금리와 매출의 급감으로 상한 부담이 늘어난 차주에게 채무 조정이 적용됩니다. 6억 원 이하 주택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등의 이유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대상자의 상환 곤란 차주 여부는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 부담 수준, 매출액 및 변동 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서민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6억 원 이내 대출 한도 3억 6천만 원과 적적대출, 주택가격 9억 원 이내 대출 한도 5억 원 이내인 적적대출이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운영합니다.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자체장에게 열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차 개시일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게 열람 신청을 하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열람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해 줍니다. 국세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만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다만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우려해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세입자에 한해 적용할 방침입니다. 경공매 시 임차 보증금을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합니다. 앞으로는 국세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해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 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 있다 해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 조항은 임차 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